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다 그냥 뭐 관리소도 안 가도 되고, 부동산도 안 가도 되고, 그냥 점유자 하나 때문에 임장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가가지고 뭐 할래요? 거기 가가지고 뭐 초등학교가 더불어 몇 걸음 되고, 이쪽에 학원은 몇 걸음 되고, 병원은 어디에 있고, 교통은 내가 걸어봤는데, 역은 걸음으로 몇 분 정도 걸리고, 이거 알아보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도만 펴도 다 나와요. 재건축이 안 된 이상에는 그 아파트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네. 혹시 부동산 가면은 그분들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복덕방은 더 불친절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많이 낮은 거지. 방식이 틀렸어, 방식이. 왜 자기가 중개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개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딱 봐도 내한테 중개 수수료를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관심사항이 아닌 거예요. 집 나온 거 있어요? 여기 시세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파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여기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패스. 그러면은 내가 구입하는 쪽으로 지금 물어봤는 건데 일단은 집을 진짜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거기에 대한 뭔가 절실함이 없는 느낌? 이쪽 동네의 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익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컨셉이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내 관심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미지가 각인이 됐는데 대충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집을 찾으시는데요? 그냥 뭐 특정한 집은 없고 요 주위에 시세 좀 알아보러 왔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 중개 수수료가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은 시세 조사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아파트도 시세 조사할 때 임장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네이버나 아니면 호갱노노나 칙방이나 이렇게 매물들이 올라왔는 시절이 이게 되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냐? 발품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정보가 되게 막연해. 중개사를 안 만나면은 전화로는 또 잘 안 가르쳐줘.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쪽에 현장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전화기가 컴퓨터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발품을 판다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 시세조사법인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가야 되는 종목은 있어요. 그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야 돼요. 왜 빌라나 상가는 현장을 가야 되냐면은 아파트처럼 대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라 해봐야 몇 개 세대가 있겠어요. 6세대 아니면 8세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교 대상이 잘 안 돼. 그 8세대 중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잘 없어. 거래가 됐다고 해도 1년 전 아니면 2년 전에 거래됐던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시세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주위에 있는 빌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무지개 빌라나 아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 빌라하고 땅 모양도 틀리고 방 구조 자체도 화장실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도 와서 비교해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맞고. 근데 아파트는 대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프로지오 자체에서, 여기 레미안 자체에서, 포스코 자체에서 이 단지 안에서만 봐도 이 편형대별로, 타입별로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매물하고 실거래가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현장까지 가가지고 시세를 파악한다는 거는 에너지하고 시간 낭비하고 금전적인 경비에서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현장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저는 부동산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현장 가가지고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굳이 고집을 피해가지고 현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내가 겪지 못했던 일이니까 당연한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화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배우다 보면은 내가 어떤 질문으로 어떤 합법으로 이렇게 였을 때에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경험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 가고 싶다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소를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를 만들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매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선호하는 동을 좀 찾아보고 싶고, 수리는 그다지 안 해도 되니까 좀 가격대가 좀 저렴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내 요구 조건을 미리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래 놓고 제가 언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면요, 그 사람 미리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화하고 왔는데요 라고 하면은 되게 반겨요. 그런데 이제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전화하는 거하고 현장 가가지고 시세를 물어보는 거하고 별로 차이점이 없구나. 굳이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전화로도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현장 와가지고도 집을 알아봤으니 진짜 살 것처럼 느껴지니까, 봤는데 내가 소개시켜주는 집 중에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가격 조정 한번 해볼게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현장까지 간다는 거는 너무 낭비예요, 낭비. 왜냐면은 내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하고 만나잖아요. 30분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물건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집을 이렇게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못해도 그것도 최소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한 물건 조사하는데 하루를 보낸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전화로만 조사한다 그러면은 책상에 그냥 앉아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물건이 그 시간대에 대비해가지고 사는 걸로도 물어보고 파는 걸로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 조사할 수 있거든요. 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던 그 데이터들을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 동과 층수와 라인을 봤을 때 얼마 선에 내놓고 얼마까지 조정했을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된다 그러면 시세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똑같은 평형대의 입지 조건을 봤을 때 내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이 물건이 내 조건이 좋은 건지, 다른 쪽에 있는 단지가 조건이 더 좋은 건지, 그러면은 나는 얼마 정도 더 다른 단지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결론만 내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아파트 때문에 현장을 간다라는 거는 다른 물건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걸 내가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굳이 아파트를 현장을 간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임장 활동은 부동산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어차피 갔으니까 만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제일 가까운 부동산한테 시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매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경매로 저기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집 아냐고. 제가 이거 보니까 소유권이 취득했는 게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집을 중개해가지고 매매 거래 해준 적이 있냐고. 그 집 혹시 세입자 맞춰준 적이 있냐고. 2년 전에 이 집 거래해줬는 중개사 아시냐고. 그랬을 때에 그 집은 중개해줬을 때 들어갈 때 수리를 했는 건지 수리된 걸 들어갔는 건지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임장활동을 하는 거지,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전화로 다 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는 관리소인 거예요. 미납관리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미납관리비도 전화로 해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 언제부터 관리비가 밀렸는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다 전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현장까지 가가지고 이 관리소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리비가 이렇게 밀렸는데 그동안 집에 찾아가가지고 관리비 내라고 문의는 해봤냐고. 그때 사람 만났냐고. 이 사람들 안 보인 지 1년 됐는데요. 이런 얘기 듣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관리소 와가지고 관리비 물어봤는 사람 몇 분 계시냐고. 전화로 온 사람들은 이번 주에 몇 분 계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현장까지 왔다 그러면 정말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찍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리소 가는 거지 미납관리비 다시 확인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다 그냥 뭐 관리소도 안 가도 되고 부동산도 안 가도 되고 그냥 점유자 하나 때문에 임장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가가지고 뭐 할래요? 거기 가가지고 뭐 초등학교가 더불어 몇 걸음 되고 이쪽에 학원은 몇 걸음 되고 병원은 어디에 있고 교통은 내가 걸어봤는데 역은 걸음으로 몇 분 정도 걸리고 이거 알아보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도만 펴도 다 나와요. 재건축이 안 된 이상에는 그 아파트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은 어떤 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주인과 관계를 어떻게 되시나요? 선생님은 누구신데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게 되게 상황이 모호해지는 거야. 아직 낙찰 안 받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뭐지? 알겠죠? 되게 이상하죠? 지금 당장에 다음 주에 기일 있는 거 지금 갔다 오세요라고 하면은 대표님 시켰으니까 난 고수돼야 되니까 대표님 만나고 오라 했으니까 용기 내가 갔어.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현관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 근데 어떻게 누가 들어가는 거 보고 따로 들어갔어. 호실에 내가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배를 누르는데 손이 안 움직거려, 손이. 근데 진짜 용기 내가지고 배를 눌렀어. 안 나왔으면. 이게 선이 끊겨가지고 진짜 안 그럴 것 같죠? 찾아가면은 10건 중에 3, 4건은 선이 끊겼어요. 그럼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용기 내가지고 문을 두드렸어. 톡톡톡톡 이렇게 문 두드렸어요. 못 만날 가능성이 10건 중에 8, 9건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하도 크게 노이로즈가 걸려가지고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사람 소리가 애들 막 소리 들리는데도 애들 소리도 정적이 흘러. 그래가서 이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방 제가 물었는 것처럼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내가 낙찰이라도 돼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꺼내는 멘트가 제가 여기 1002호 낙찰 받아서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시는지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기일 일주일 전이야. 그러니까 되게 막막하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고 오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경매 물건 나와가지고 집 좀 확인하러 왔는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실컷 확인하고 보십시오. 우리 집 좋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도 다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일단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당신 뭐냐고? 사람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가시라고. 자기는 용기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이거 받고 올 건데 그래도 한번 집 좀 한번 보고 확인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먹혀요 그게. 그러니까 용기를 다 내가지고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그 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10건 중에 못 보는 게 아니야. 한 건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하루가. 어차피 못 만날 가능성이 90%인데 차라리 시세를 파악하는 게 더 낫고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 거. 그럼 뭘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냐. 거기 찾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집 상태 확인하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 상태를 확인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 거기 집이 수리가 안 됐는 걸로 그냥 간주해버리고 내 입찰가를 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리가 잘 됐으면은 보너스 받는 거고 수리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입찰가에서 수리 비용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내 들어갈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낙찰 받기 전이니까 이분한테 이제 던지는 멘트는 경매 물건이 나와서 집 보러 왔는데요 라고 말하면은 안 돼요. 부동산 사장하고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 지수씨 이익 주는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도 경계심을 완전 푸는 게 아니고 살짝 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멘트가 뭐냐?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법원에서 물건이 나와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물건 꼭 제가 받을 겁니다. 사장님은 제가 이거 받고 온다 그러면은 재계약 의사가 있으십니까? 느낌이 꼭 받아왔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여기 살던 대로 그냥 조금 맞춰가지고 살게끔 자기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경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집 상태 좀 보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 집 관심 없어. 나는 니하고 이렇게 내가 찾아왔는 거는 니하고 조건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왔는데 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물건 받고 오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게 타율이 높아. 그러면은 어떤 조건인데요? 여기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까 전세는 2억 4천이고 월세는 2천에 70, 1천에 80 정도 하던데 사장님 그냥 사신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 제가 조정할 의사는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비싼데 뭐 지금 뭐 당장에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건 아니니까 일단은 가족분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물건 받아서 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서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뭐 그러시죠. 그러면요. 안 돼. 관심 없는 척 해야 된다니까. 나는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처럼 그냥 비춰야 돼요. 계속. 화장실 한번 칠 수 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화장실은 저 공원 가가지고 화장실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이 사신다 그러면은 여기 사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제가 수리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그럼 제가 미리 저희 업자들한테 얘기해놓고 불편한 거 있으면 수리해드릴게요.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집에 대한 상태를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아유, 이쪽에 화장실이 안 그래도 배관이 막혀가지고 저 베란다 쪽에 벽 쪽으로 물이 결로가 생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화장실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꼭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살짝 봐도 될까요? 건축 부분이 있으면 제가 건축 드려야죠. 지금 여기가 문제라니까 하면서 문제가 지면은 아유 이거 다 뜯어 고쳐야겠네 하면서 이런 생각. 그러면 방에는 상관없어요. 제가 뭐 도배나 아니면 전등 같은 것도 요즘 LED 등이 되게 밝다는데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등을 제가 다 바꿔드릴까요? 들어오란 얘기도 아닌데 슬쩍슬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내가 봐줄 수 있을 때 내가 봐드릴게요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살짝 던지면서 이제 들어가요. 내가 현장까지 갔는데 사람 못 만났다 그러면은 옆집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래층으로 가야 돼요. 아래층에 가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올 건데 위에 물 새는 거 없어요? 야, 안 그래도 작년에 물 한번 터져가지고 수리를 한번 해겠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물이 샌다고. 그 부분이 어디예요? 주방? 베란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현재 들어가는 물건을 사람을 못 만났다 그러면 현장 갔다 그러면 최소한 아랫집이라도 가가지고 수리할 부분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임장활동을 하는 거지, 임장활동이 시세조사를 위해서 임장활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 각인이. 지석씨. Say come over, let's have a little chat.